안녕하십니까. 고등원장 권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그만하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큰 박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등부는 시험이 다 막바지가 됐죠. 거의 내일 대강이라고 했죠. 오늘인가 내일 대강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늦어서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내신이 이제 아이들이 다 집중, 어제도 이제 집보가 들어갔고, 계속 이제 시험을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중등부 이제 주원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많은 문의가 이제, 이 고등학교 어때요? 이런 비슷한 많은 문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원장님의 의도는 직접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치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서초로 원장 발령받기 한 1년 전에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반에 계속 서초 지역 고등학생 아이들만 계속 이제 주는 거예요. 왜 이러지?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원장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온지 이제 3년 차가 이제 돼가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돼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약을 받았죠. 예약을 이제 받으려고 보냈더니 5분 만에 마감이 돼서 이게 관심인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그래서 어제 새벽 4시까지인가 계속 자료 만들고 좀 하다가 완벽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좋은 고등학교 선택학인데, 깊은 생각 설명의 어느 분원이든 간에 공통적인 모양이 다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 궁금점이 다 해소가 될 때까지 제가 개별 질문까지 다 받아들이고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적으셔서 아이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되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도 저희 때하고 다르게 어머님들의 정보력이 이제 아이의 진학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물론 그래도 되지만 혹시 위로 형제가 있는 어머니 계신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자신의 경험과 또는 이제 주변 어머님들의 어떤 입소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교 설명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또는 통계의 의미를 한 번쯤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마련했고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좋은 고등학교가 뭡니까? 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계셔서. 좋은 고등학교가 뭘까요? 아이한테 맞는. 그렇죠. 아이한테 맞는 학교. 보통 소위 명문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재고 또는 과학고 또는 외고, 하나고, 상승고 이런 학교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랑 맞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진학률이 좋은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갔다라는 것이지 어떤 대학을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하는 진학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어떤 표를 하나 보여줄 건데 설명에 가면 주요 학교, 주요 대학에 관한 입학 실적을 올해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라는 걸 해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재수생이 아니라 N수생의 비율이 거의 80%인 경우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데이터를 딱 보시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고졸에서 멈추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 이게 정답일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A 학생한테의 입시에 유리한 학교가 내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그러면 관찰하려면 어떤 데이터와 통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리하면 좋은 고등학교란 우리 아이의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 그럼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알아내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는가? 딱 세 가지만 정리해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만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그 3페이지에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학 진학률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게 이 상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대학을 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로 서초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원남부는 좀 멀리 있어서 제가 한 9개 정도 있어요. 그 9개의 평균 대학 진학률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학 진학률 50%. 네, 한 47%예요, 평균. 그 말은 거의 반 이상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낮죠, 생각보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5등급 미만인 학생들은 표시로도 그렇고 정시로도 그렇고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재수의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낮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만큼 재수 비율이 높다는 거고, 재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 재수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대학 진학률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 그럼 수시가 높은 학교는 어떻고, 어떤 학교고, 또 정시가 높은 학교는 또 어떤 학교고, 공통적이고 장단점 뭔가, 뭐 이런 상세 정보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수시 대비 학종 대비 유리한 학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 오해를 하세요. 수시에 유리한 학교를 보내야지라고 하면 정시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을 가는 방법은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수시와 정시. 그럼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야. 그러면 수시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너무 성급한 결론인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수시에 유리한 학교를 갈 수 있다라면 정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두 가지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수시에 좀 더 유리할까, 정시에 유리할까 우리 아이한테 그게 하나의 또 관찰할 대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내신 난이도에 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직 아이들이 중3이라서 고2, 고3까지가 멀다고 생각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딱 고1까지만 보시는 의외로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2, 고3이거든요. 내신 평가 방식에는 그 고2와 고3의 커리큘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오늘 다 설명드릴 건데 각 고등학교마다 고2, 고3의 진도 계획이 달라요. 그럼 우리 아이의 선행 상태와 우리 아이의 그 어떤 학습 습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진도를 굉장히 빨리 빼는 학교 또는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한지 확통을 3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관찰할 때 대학 진학률의 상세 정보와 그리고 수시에 유리한 학교 또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 방식일 건데 면학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잖아요. 이 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완전 꽝이야. 뭐 이런 학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서초 지역은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망가진 학교는 없고요.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남녀공학. 남녀공학 하면 아무래도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면학 분위기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과중반이라고 있죠. 과중반. 사실 이 지역에 이제 과중반이 서울고도 있고 분포고도 있지만 과중반과 일반반의 면학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고 과중반을 가고 싶어. 그럼 과중반은 어떻게 가는 거죠?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갈 때 입학 성적 자격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게 있는 거죠? 모르시나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난 들어갈래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는 애들은 그건 뭐냐? 이런 애들이 못 들어가요. 아, 난 세하고 가려고 자사고를 썼는데 떨어졌어. 근데 서울고가 됐네? 그럼 과중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반으로 들어가서 하는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판포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하고나 세하고 같은 자사고는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좀 연합 분위기가 좀 좋겠죠. 모든 반들이 다 큰 차이 없이 좋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제 고등학교의 교장이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 학교 진학 실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학교의 진학 실력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 아, 우리 고등학교 진학 실력이 좋아야 돼. 진학 실적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 교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쉽고 빠른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돼요. 이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 빨리 크는 방법은 그냥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면 당연히 성과가 나오겠죠.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학교들은 멀리 좀 하나고라든가 뭐 외고라든가 다 이렇게 멀떨어지고 있죠.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죠. 서초 지역에서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있나요? 있죠. 세하고하고 세하고가 그렇게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지들이 뭐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고르는 건데 뭐 이해는 하죠. 저희들도 아이들을 워낙 많이 만나 보니까 몇 마디 얘기를 해보고 아이가 글 쓴 거 이렇게 좀 보면 어느 정도 대략 느낌이 오니까 우스갯소리를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도 그래. 남학생한테는 쟤랑 싸우면 이길 것 같으실 것 같아. 그 느낌 있잖아.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지는 그 장치를 마련해서 하는 학교가 세하고하고 세하여고인데 코로나가 있게 되면서 작년에는 그냥 안 했죠. 그런 게 있지만 아마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면 세하고하고 세하고는 그렇게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할 거예요. 쉬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학교의 교육 환경이 좋아서 학생들의 실력이 입학 시점보다 졸업할 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럼 아무래도 수시 합격자가 좀 더 많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그들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또 이게 뒤에 있는 어떤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데 뭐냐면 학교의 교육 환경으로 학생의 실력이 입학 시에 성장한 결과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초반에 상위권 학생들이 결정이 돼버려요. 또 이 학생들이 고3까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교 1등이 1학년 때 결정이 되면 어지간해서는 얘가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세하고 같은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교 1등이 그렇게 3년 내내 유지가 안 돼요. 워낙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너구나 이런 게 없죠. 올해는 너구나 해서 너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정글 같은 곳이고 여기서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선여고라고 아시죠? 진선여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대체에서는 여고 그러면 거의 90% 숙명을 합니다. 근데 숙명이 몇 년 전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숙명을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다 진선으로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여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이 그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 말로는 40년 동안 아까 계속 1레벨을 맡고 있던 선생님이 1레벨에서도 최상위권, 1레벨에서도 상위 3등 안에 드는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이 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보고 40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학생이다. 그 중에 탑오브 탑이다. 한 애가 진선역을 갔어요. 이 전교 1등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많은 학생이 진선역을 몰렸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늦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쉽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 중간고사에서 만점이 60명이 났어요. 없죠. 1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을 좀 어렵게 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잘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을 쉽게 내버리니까 이런 일이 1학기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 이후부터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지만 이런 거 이게 정해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휩쓸리게 되면 처음에 수시에 좀 강했던 학교가 나중에 정시에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오늘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또 혼란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 혼란 다 제가 다 질문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 학생 선발하면 내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학생의 비율이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정시 합격자가 많은 구조 대신에 면학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시 합격자가 많다는 것은 상위권 하위권이 확연히 구분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니까 학생에서 이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세특도 자주 써주고 관리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 아이들이 수시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학 분위기는 1번보다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입학 실적이에요. 그 서울대의 수시 정시 합격 3년치 인원인데 사실 뭐 서울대 합격 인원이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학교별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뒤에 5페이지 보시면 비고란이 있어요. 참고사항. 네, 거기에다가 필요하신 부분을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고. 먼저 상문고 말씀드릴게요. 그 상문고는 사실은 2017년도 있죠. 2017년도에 수시 10명을 보내고 정시를 1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굉장히 수시를 잘 보내는 학교다. 나름 노하우가 있구나. 그래서 그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2018년에 많이 몰렸죠. 그 학생들이 언제 고3이 되겠습니까? 이때 고3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높아요. 수시로 많이 보내는 비율이 높아요. 이게 지금 학교 내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아시죠? 1학년 때 상문고가 서술형이 좀 많은 건 아시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계속 변형이 되다가 지금은 객관식 8개, 서술형 8개인데 예전에는 객관식 8문제는 그냥 뭐 5분면 다 풀 정도 아주 쉽게 냈다가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그렇게 냈다가는 구분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이제는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요. 정말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수시 서술형에서도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10점이니까 마지막 문제를 틀려버리는 순간 절대 90을 못 넘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하나 틀리면 1등급, 두 개 틀리면 2등급, 세 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점수대가 분포가 돼서 대체로 시험이 어려워지게 되면 1컷이 90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상문고는 지금은 이게 80점대에서 이제 1컷이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안에서의 그 어떤 내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느낌이 이게 점점 정시 쪽으로 가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자, 반포고는요 남녀공학이죠. 네. 근데 서울 이 강남 서초 지역에 과중반이 있는 학교, 과학중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대치에 경기고가 있고 이 서초에 2개가 있어서 서울고하고 반포고가 있죠. 근데 이 반포고만 그 세 학교 중에 여학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증정고를 원하는 여학생들은 다 반폭으로 몰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강세. 이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강세. 과중반의 대부분이 아닌 여학생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남학생들 중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세화를 썼다가 반포로 가게 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회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여학생의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의 100%. 네. 여학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과중반의 연합분위는 꽤나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반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반포가 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무래도 과중반이 있는 학교들은 수시에 쓰기 유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수시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언론에서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외대부라든가, 아니면 예술고, 이런 서울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학교들의 어떤 공통된 성질은 특정화된 어떤 목표로 아이들의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과중반이라면 당연히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수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지금 수시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큰 실수를 한 건데, 반포고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이 잘 하니까 입시 결과가 좀 괜찮으니까 점점 시험을 어렵게 해요. 어느 정도 어렵게 되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심지어 1학년의 경우에 1학기 기말고사 있죠.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신규생이 몇 명 왔어요. 물어봤죠. 솔직히 1학기 기말고사 몇 문제 풀었어? 저희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경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문제 풀었니? 4문제야, 3문제, 5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20문제 중에 4, 5개를 못 풀고 낸 거예요. 전교생이 다. 그러니까 1컷이 70점, 평균 30점 초반. 그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잘 찍는 애가 있대. 그렇잖아요. 70점대, 같이 70점대인데, 잘하는 그 여학생 강세인 곳에서 여학생이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실수를 잘 안 하는 애들. 그 애들 중에 잘 찍은 애가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했던 아이들이 내신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정시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시험이 어렵네? 어떻게 하겠죠? 공부를 더 많이 해요. 7시간 공부해서 안 되네? 10시간.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피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워낙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수시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시로는 갈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서울고도 그렇습니까? 서울고도 똑같은 과중반이기 때문에 수시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시가 꽤 많아요. 계속. 근데 공부도 많이 시켜요. 정시도 어떻습니까? 정시도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석조에서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세하고밖에 없었는데 올해 20명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는 어떠냐? 내신이 1등급 컷이 99점이에요. 1등급 컷이 99점. 99.5, 99점. 정말 저희 학원에 있어요. 그 학생이 다른 보통은 안 그러는데 자기 성적표를 갖고 왔다고. 1등급 옆에 보시라고. 오이씨. 근데 그 학생이 머리가 좋은 학생이야. 그 학생이 좀 미안한데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노력하는 학생. 이거는 저한테 되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서울고를 혹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셨을 때 머리 좋고 게으른 학생 있죠. 쥐하고 절대 범하는 거예요. 1등급 것이 99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시험. 다시 말해서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다 나와. 조금씩 변형을 해서. 근데 조금 시간 팍팍하게 됩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실수만 하는 순간 등급은 쭉쭉쭉 떨어지겠지만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근데 머리 좋고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저희 학원 외신 교재나 입학 테스트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있을 때 뒤에 28번, 30번, 29번, 30번은 1등급 1레벨을 구분하기 위한 문제들이거든요. 잘 풀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실수를 한 3개씩 풀죠. 너무 힘들어요. 서울고에 이제 그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서울고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머리가 좋고, 이 머리가 좋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이미 선행을, 미적, 기하를 다 2번씩 다 떼야 돼요. 아이가 잘 따르니까 다 쉽게 쉽겠죠. 굉장히 머리가 좋고 훌륭한 학생인데 뭐 영재고도 써고 경시도 준비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학생 있잖아. 수학은 잘해. 문제를 보면 다 풀 줄 알아. 근데 안 해. 이 수학 과목의 특징이에요. 풀 수 있어? 안 해요, 사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서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어떤 게으른 성향이 있다면 그걸 바꿔가는 초점으로 지도를 하고 합니다. 서울고가 성공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서초고는 확 드러나시죠. 정시 한 명, 여기 수시에 좀 더 유리한 학교잖아요. 서초고는 특징이 남녀공학. 남녀공학의 반포고랑 좀 느낌이 다르죠. 반포고는 과중반 있지만 과중반도 서초고가 상위권한테 좀 1학기 이번 1학기 시험에서 정규 1등 딱 나오면 거의 3년 내내 정규 1등. 학교에서는 그한테 거의 모든 정보를 제시해요. 상위 5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녀공학이라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의 성향이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저희 학원에 서초 정규 1, 2등이 다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딱 봐도 자기 공부밖에 안 하고, 너 참 서초 잘 갔다, 너 세하고 갔으면 큰일 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지금 저희 중등부의 중3에서 항상 모든 시험을 100점 맞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치랑 같이 시험을 모두 보는 학력평가 있잖아요. 혼자 100점 맞던 학생이었어요. 지금도 학력 있다고 들었는데 압도적으로 잘했던 그 학생이 서초 간다고 좀 의아를 했는데 참 저도 잘했어. 왜 그렇게 쟤는 웃으면서 공부하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했어. 그 학생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올해죠. 올해 1학기 중간고사 99.5를 맞았어요. 그래서 2등을 했거든요. 뭐 아쉽지만 잘했어. 2학기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네 학교에 90점 넘는 애가 몇 명이니? 5명. 아 그래? 그러면 90만 넘어도 1등급은 무난하겠구나.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대충 이렇게 이만했기 때문에 그냥 90만 넘으면 무난한 1등급은 나오겠구나. 1등급은 됐지 뭐. 그랬는데 내가 또 두 번째 시험 99점을 맞았는데 이 학생이 저 웃으면서 시험 잘 봤어? 90은 넘은 것 같아요. 90은 넘었으니 됐죠 뭐. 그런데 결과는 이제 거의 다 만점을 받아서 1등을 한 것 같아요. 상위권이면서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서초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져요. 수시 이야기에서 서초로 보이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참 눈치 싸움 같기도 하고요. 세학원에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세학원은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어쩔 수 없겠죠. 아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세하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만한 내용이 고2 진도 상황입니다. 혹시 고2 때 배우는 어떤 과목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고 선택 과목으로 한 과목을 추가하는데 이 세하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동시에 진행하고 2학기 때 미적과 기하를 진행했었는데 2학년이 근데 지금 예비 고1은 이게 바뀌었어요. 미적과 화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 화통 이렇게 됐어요. 친구 그랬더니 이거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성실한 건 최고야. 성실한 무장을 했어. 이 학생이 세하고서 덮칠 수 있을까요? 깔아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못 버텨. 좌절해. 공부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서. 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80m, 90m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한 문제 틀리면 심하면 2단계 등급이 내려가요. 한 문제 차이.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3등급 미만은 수시를 거의 포기해요. 그런데 4등급에서도 정시로 연고대 합격자가 나오니까 연합군은 줄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이 워낙에 어렸을 때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라 착해요. 좋은 거 이게 버티면 어떻게든 버티고 그 힘든 기간 인내하고 한다면 어머님들하고의 만약에 세학고를 보내신다면 공부 외적으로는 큰 문제점은 안 생깁니다. 공부하고만 점수, 등급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지 그 외에 뭐 다른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세학고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뛰어난 우수한 학생이 가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그래도 그 학생이 계속 1등을 유지를 한다는 보장은 사실 힘들다. 힘들어요. 그 옆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이게 본 건데 거기 보시면 2021학년도 세하고 입시 결과죠.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021학년 올해예요. 올해 입시 결과예요. 올해 그것도 상위권 대학만 몇 명 전체 몇 명이죠? 그래서 합계 339명. 자, 뒷면 보세요. 뒷면에 5페이지에 세하고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340명. 진학률은 54%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회 혹시 가시면 보여줄 거예요. 영상으로. 야, 진짜 많이 열심히 먹는구나.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의학 계열의 82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현역은 10명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대충 8분의 1이구나. 8분의 1. 그럼 상위권 대학은 이 중에 340명이 8분의 1이니까 한 4, 50명 정도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4, 50명이면 전체 학생 수가 340명이니까 4, 50명이면 몇 프로니까? 한 10% 좀 넘죠? 그죠? 그러면은 2등급 이내면 가능하겠구나. 3등급 상위권, 1, 2등급 이내인 아이들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웃었어요. 에이씨, 말이 되나? 그러면 다음 선생님 너무 추운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에어컨 하나 갑니다. 저만 메시지. 자, 결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수시냐 정시냐. 아까 데이터 학교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표에도. 동덕여고하고 서문여고는 그 서울대 거기 앞에 인원이 없죠.
거기는 비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입학설명회 가면 각자 자기 학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입시에 유리한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 같다. 왜? 고졸에서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별로 입시 결과 홍보하는 것이 맞는데 왜 비공개했을까? 겉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나쁘진 않더라도 다른 학교랑 비교되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끈질기게 찾아봤는데 서초고랑 좀 비슷했습니다. 서초고와 양재고가 비슷했어요. 양재고는 4명 그런 경우니까 양재고도 그 수시 쪽이 이제 없는 학교가 하나 있죠. 서울 수시도 잘하고 정시도 잘하고 과중반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수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시에서 1컷이 99점 돼버리니까 이건 뭐 잘 찍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학교 프린트를 점수 달달달달 이 달달달달 외운다는 게 제가 다르게 좀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머님하고 상담하다가 나온 결과인데 그 아는 지인의 학생이 굉장히 유능한 뛰어난 학생이었대요. 수학 경시대에 나와서 성적 굉장히 많이 받고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외고를 간 거죠. 배우니까 외고를 갔어요. 외고를 갔는데 수학은 자기가 탑이래요. 압도적인. 문과 성향인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경시를 많이 준비했던 아이니까 압도적인 탑인데 1등급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를 그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정말 잘 쓰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99점이 나온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학 공부를 암기 과목 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이 학생한테 제가 정말 극찬을 했는데 이 학생이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4레벨이었어요. 근데 얘가 4레벨에서 3레벨, 3레벨에서 2레벨까지 지금 현재 2레벨이거든요. 2레벨이 지금 좀 오래됐지만 4에서 2까지 오는데 2달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제가 우리 내신 교재인 내신 마스터를 4주 동안 할 거예요. 1주 만에 끝내고 그걸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학교 부교재도 2번 더 보고 제가 시킨 건 다 해요. 저도 이런 학생이 많지 않은데 제가 시킨 걸 다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시킨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거를 했다고 저한테 인증샷까지 너무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라서 극찬한 적이 있어요. 걔는 뭐 당장의 시험 결과보다도 길게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교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학교는 워낙에 딱 눈에 띄는 학교죠. 그리고 이 세하고하고 반포고는 공통되어 다 학교가 시험이 어렵습니다. 이 네 학교 잘 보세요. 이 네 학교. 시험 공통 다 어렵습니다. 자, 세하고에서 내신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워낙에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 틀면 등급이 쫙쫙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 점수도 문제마다 5점, 1점, 4점, 7점 소점 단위라서 0.1점 차이로도 억울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하여고가 뭐 세하고에 대해서 좀 가려서 그렇지 자세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꾸준해요. 세하여고 학생들도 워낙 성실한 아이들이 몰려있어서 세하여고도 이 서초 쪽에서는 분포고 다음으로 어려울 거예요. 시험이. 여기는 뭐 한 번도 90점 넘긴 적이 없었으니까 1컷이 8점 초반. 여기는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찍는 애가 잘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서문여고는 여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결론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아래 네 학교 잘 보세요. 자, 내신 난이도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신 난이도에서 이제 저도 검색을 하다가 어떤 유튜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높은 학교들을 좀 눈여겨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학교의 평균 그 학교의 평균이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높은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로 써있는 이게 태천함에 좀 틀려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제가 서초구를 일부러 넣은 건데 강남구에서는 휘문고 비교하시라고 제가 쓴 거였거든요. 2019년, 2020년 이 270점이 300점 만점에 270점, 266점, 4점 떨어지면 어쨌든 제일 높죠? 제일 높죠, 점수가.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학생 아이들이 수능을 잘 봤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럼 휘문고는 정시파일까요? 수시파일까요? 아무래도 정시를 많이 보면 엄청 많이 보내죠? 매년 20몇 명씩 서울대를 보내요. 그래서 20명씩 보내는 학교가 대치에서는 휘문고, 서초에서는 세화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둘이 일리를 같아요. 그럼 이제 보시죠. 서초구 보세요. 1등 세화고. 비슷하죠, 점수가. 그죠? 휘문고랑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수능을 잘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내신 아이들. 그리고 세화고 반포서는 딱 그 네 학교가.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세화고, 반포고, 서문여고가 여전히 수능 점수도 타 학교에 비해서 높다. 정시 쪽이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충분히 청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 보시냐면,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올해 7월. 최근이죠. 올해 7월에 서울대에서 2024학년도 신입학생의 전형을 예고한 거예요. 2024학년도면 현 고1. 그러니까 이제 현 중3 아이들이 고1이 돼도 이걸 따라가요. 2025년도니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년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그러니까 위에 형제가 있으신 어머님들도 아실 텐데,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를 보고, 선택 과목을 하나를 정하는데, 그 하나가 뭐죠? 확통, 기하, 미적분입니다. 그러면 이과는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문과는요? 확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과 학생이 확통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수능에다 나오지 않는 걸 굳이.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몇몇 학교는 가르쳤죠. 왜? 고등학교는 입시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배워야지. 사실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문과 학생이 많아요. 이과반이 2반 있습니다. 그럼 그 2반을 위해서 기와 미적분반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다 확통. 그게 편하죠.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인원수를 제가 아까 그 앞에 적은 이유가 동덕여고 같은 경우가 정말 제가 전 상담에서 힘들었는데 거기에 다니던 여학생이 이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2반밖에 없대요. 그럼 내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2반이면 40명대인데 그 40명대에서도 과학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학을 선택해. 다 물리를 선택했어? 근데 물리를 선택했는데 1등급 1명이에요. 2등급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300명 기준으로 좀 적으면 좀 내신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300명 적은 학교가 2학교가 있거든요. 반포구하고 서초. 근데 서초는 내신 관리하기가 쉽죠? 네, 인원이 적어도 쉬워요. 왜냐면 안 하는 애가 하는 애가 딱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포구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과중반이 하더라도. 서울구가 얘기합니다.
뭘 발표했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는 이제 검은 글씨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8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거기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약간 두꺼운 글씨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9페이지에 보면, 대학의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요. 권장 과목이 있어요. 자, 핵심 권장 과목은, 너 이 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이거 듣고 와. 고등학교에서 이거 듣고 와. 라고 하는 거고,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뭐 꼭 듣진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듣고 와. 이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듣고 가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눈에 띄는 거는, 자, 경제학부 보겠습니다. 경제학부의 권장 과목에 뭐가 있죠? 미적분이네요. 이거 뭔 말입니까? 문과학생한테 미적분 듣고 와! 라는 얘기죠. 근데 서울대 경제학부면 문과에서도 어떤 아이들입니까? 최상위권이죠. 극최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나 꼭 경제학과 갈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개의 가능성을 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골고루 다 듣게 해야 되니까 열어두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자연과학하고 공과대학의 핵심 권장 과목 중에 자, 확률과 통계에 있는 거 보이세요? 확률 통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과 학생한테. 거기 없으면 권장 과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으면 이과지만 수능 관계없이 확통 듣고 와.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화부가 1학기 때 수원수2, 2학기 때 미적 확통을 한 거예요. 원래 안 했거든요. 미적 기하를 했거든요. 세화여부가 그래서 1학기 때 수원 기하 했는데 지금 1학기 때 수원 기하 확통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 고민하시죠.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할까? 3학년 때 하는 게 유리할까? 2학년 때 한다는 것은 수원수2 확통 또는 수원수2 기하 확통 뭐 이렇게 하는 건데 3학년 때 한다면 미적과 확통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미적도 9등급이고 확통도 9등급이거든요. 기하는 3등급제니까 내신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미적 기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미적 확통은 둘 다 9구라서 고3 때 수능 준비도 하고 싶은데 수능에 나오지 않은 확통 공부하느라 에너지를 쏟게 되다 보니까 수시로 관련 학생들이 힘들 거고 아예 정시파라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 그 원하시는 고등학교의 어떤 설명회를 가시면 현 중3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단위 배당표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11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아주 빠르게 1분 안에 탁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할게요. 우선은 입학시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제도가 생겼어요. 대학처럼 내가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학처럼 참 좋죠. 근데 완전 선택이 아니라 학교 지정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 선택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죠. 학교에서 그냥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거 들어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선택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일반 선택도 사실은 뭐 되게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학교만의 자원이 다 차이가 있어서. 자, 그러면 먼저 학교 지정, 맨 왼쪽에 학교 지정 보이시나요? 그럼 한 과목만 보시면 나머지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맨 왼쪽에 9분의 학교 지정 보이시죠?
이게 현재 고1 학생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22학년도 입학으로 바뀌겠죠. 세아여고 거 받아보시면. 자, 기초의 수학 보이시나요? 학교 지정 공통 기초 수학 보이시죠? 자, 거기 보이시면 1학년 때, 1학기 때 수학의 4 보이시죠? 1학년 때 수학 한 과목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2학년 때 1학기에 수원, 2학기 때 수2 보이시죠? 그럼 한 과목씩밖에 안 하네? 자, 그 라인을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또 2학년 또 있죠, 왼쪽에. 그 라인을 그대로 내려오시면 2학년이 또 있죠? 보이세요? 거기에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학생 선택이라고 해서 2학년의 기초의 수학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 수학,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과목 중에 택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7월 전입니까? 7월 후입니까? 이 표가 나간 건? 7월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은 이과는 기하를 선택하고, 문과는 확통을 선택했죠. 실용 수학 설마 선택하는 거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학년은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기하를 하고 또는 문과는 수원을 하고 확통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2, 기하는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택 2. 택 2로 바뀌었습니다. 이 서울 발표 이후에 부랴부랴. 그래서 이 세아여고 학생들은 1학기 때 올해 세아여고 학생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학생들은 1학기 때 수원 확통, 2학기 때 수2 기하. 이렇게 되고요. 그럼 3학년이 돼볼까요? 3학년? 자, 3학년에 학교 지정 있습니까? 학교 지정 없죠? 수학 안 하네? 이게 아니라 쭉 내려가 보세요. 그 라인을 타고 3학년 기초의 수학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경제, 수학,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있죠? 경제, 수학은 문과 학생들이 하는 절대평가제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미적분 선택하겠죠. 근데 세아고에서 나는 경제학과도 지원할 거야 그러면 문과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열어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아여고는 2학년 때 4과목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수원, 확통, 수2, 기하 이렇게 4과목을 하고 3학년 때 미적분 1과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학교들 다 제가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한번 세아고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세요. 보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이름만 조금 다르지. 자, 기초 수학의 1학년은 다 똑같은, 모든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1학년에서 보실 필요 없고, 2학년을 보시면, 자, 수원 수2가 있죠. 1학기 때 수원 수2? 1학기 때 수원 수2. 그죠? 그럼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 2학년 때 확률, 미적, 경제, 기하 중에 택 2거든요. 그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확통, 경제, 수학을 했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미적 확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차라리 문과를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이과도 문과도 수원 수도 확통을 해야 되고 이과도 수원 수도 확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굳이 문과라고 굳이 딱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3학년. 그래서 세아고가 정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보세요. 수원, 수도, 확통을 2학년 다 끝내잖아요. 미적까지 끝내잖아요. 3학년 때 뭐 하죠? 수능 과목 다 했는데. 3학년 때 뭐 합니까? 선택 과목 보세요. 거기 지정 과목에, 맨 위에, 다시 보시면 지정 과목에 보시면, 심화수학 1 있죠. 심화수학 1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막 심하니까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화 수학이 뭐냐면 과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심화 수학이에요. 그럼 심화전 그게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 5과목을 심화수학원, 심화수학2에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2과목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과목을 2과목으로 압축시킨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그걸 이제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했던 거 또 한다. 그래서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특강 주고 수능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학년 내내 재수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2학년 때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3학년 내내 수능 준비만 하는 거예요. 3학년 내내. 왜? 내신이 없거든요. 다 절대평가고. 내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화고는 3학년 때 내신이 없다. 다 절대평가. 수능 준비만 해. 그러니까 애들이 정시로 갈 수밖에 없죠. 정시로 잘 갈 수밖에 없어요. 2학년 때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자, 다음. 그럼 이제 다른 학교도 이제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른 학교도 이렇게 받으시면, 그래도 잘 모르셨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20페이지에. 2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패턴이라는 게 말씀이 돼요. 학교별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뭐냐면 2학년 때 수원수투 학통을 하고 고3 때 미적분 기여를 하는 학교가 이제 1번 패턴이 되고 2번은 2학년 때 수원수투 기여를 하고 고3 때 미적분 학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학년 때 3과목, 3학년 때 2과목, 3 플러스 2 얘가 1번과 2번이에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미적분과 확통을 같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낫다. 그래서 3번 패턴이 좀 이상하죠? 4 플러스 1이에요. 1학기 때 수원 학통, 2학기 때 수투 기하.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서초 지역에만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동덕여고, 서문여고, 세화여고. 이 세 학교가 다 3번 패턴이에요. 그래도 3학년 때는 미적분을 수능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적분이 뭐죠? 수원과 수투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를 해야 미적분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미적분 한다. 이게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타당한 교육과정인데 이 4번 학교가 그 학교인 거죠. 아이씨, 뭐 그렇게 해서 1학기 때 수원, 수투 해버려. 그냥 애들 죽어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장점이 있긴 합니다. 미적을 끝냈잖아요. 대부분 학교 학생들에서 정규 1등 하는 애들도 물론 미적은 선행을 했다 하지만 고3 때 미적에 내신을 붙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이미 내신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3학년 딱 개강, 올해가 저희가 3학년 처음인데 3학년 딱 개강을 하면 세학고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딱 티가 나요. 지루해요. 이미 내신을 어마어마하게 거쳤으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하지만 이미 2학년 때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감을 올려 좀 시간이 한 몇 달 걸리는데 이 겨울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만 그 전에 딱 차이가 좀 나긴 하죠. 그래서 확실히 정시 유리한 학교는 맞아요. 어느 학교인지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1번 학교가 성문고고요. 2번 학교가 대구. 3번 학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신과 그리고 수시 정시와 그리고 또 이 교육별 단위배당 표를 하셔서 하게 되면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오시긴 할 거예요. 끝으로 이제 추가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력주의 이런 걸 떠나서 4년제 고등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4년제 고등학교. 아까 서초구 지역의 그 평균 대학 진학률이 몇 %라고 했죠? 47%. 그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머님들도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학교에서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공시하듯이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전년도과를 계속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홈페이지는 가끔 이제 로그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공시를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47%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반은 재수를 하는 거예요. 절반은. 그죠? 그리고 그 4년제를 아이들 중에서도 그 47% 내에서도 단수하는 애들이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연세 고등학생들, 고려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의대밖에 안 써요. 저도 많이 봤는데 정말 한 번은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의대를 붙었는데 재수.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갔기 때문에 재수. 왜? 왜? 조선대 의대를 붙었어요. 재수를 했어요. 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똑같은 의사 아니야? 아니래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3번 재수해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찾아와서 너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서울대 의대생이 되고 싶구나. 그냥 하지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의대를 붙어도 재수합니다. 그래서 47% 내에서도 재수비율이 상당히 있다는 거는 그러면 거의 만족하고 다니는 아이들 상위 몇 명 제외하고는 다예요. 이 말씀을 말씀드린 뭐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공부에 스트레스 심한 학교가 있다라는, 특히 심한 학교가. 명칭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비고, S고,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심합니다. 그래서 자퇴하는 애들은 많았어요. 검정고시로 가고. 근데, 학교에서는 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오는 애들도 있다. 왜일까요? 다른 학교 갔더니 개판이거든.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다 놀아. 이럴 거면 휩쓸리니까 다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이 맞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만 남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그나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학생이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문제집 4권을 풀어요.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4권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요. 이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이 대치 서초만 바로 벗어나도, 가까운 데 이렇게 몇몇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만 가도, 여기에서 한 2등급대 정도 되는 애가 거기 하면 조교병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는 내가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보통 사람은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이는 성장했거든요. 그 4권을 보기 전에 학생과 그 4권을 본 이 학생은 다른 아이예요. 분명 성장해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한두 달 내에 바뀌지 않겠지만 3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아이들은 정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수가 주는 것 때문에 점수가 안 주니까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괜히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해서 특히 멘탈이 약한 애들. 시험 볼 때는 정말 학원에서 하는 거는 다 맞고 했던 애가 막상 학교 시험장 가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멘탈이 무너져서 점수를 막 5등급 막 이렇게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시면 좋다. 오늘도 그런 학교가 몇 개 있고요. 여기 거리가 가까운 학교는 뭐냐면 등교 시간이 한 30분 걸린다고 얘기를 해보면 왕복 1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거 3년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시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기대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영향이죠? 체력의 영향이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도 아까 유화하시는 분들이 아이한테 괜찮아, 하면 잘 보면 되지.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낙담해 있을 때 격려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막 무리하면 좀 시험시험 해. 그럴 수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하면 할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르면서도
굉장히 그 압박감을 받은 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체력이 저하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 그게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음악을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친정을 가서 저희 집에 혼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이렇게 딱 듣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요. 음악을 한 곡을 온전하게 못 들었었어요.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원장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강사할 때 겪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하면서 힘내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내가 체력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도 그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보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주저하고요. 학교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래서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이게 선택이 혹시 딱 결정이 되면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내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 저희 깊은 생각은 사실 어떤 학교가 지정이 되든 그 커리큘럼을 매년 연구를 해서 딱 공지를 하거든요. 언제 하니까 10월 말에는 설명회 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회 때도 관심 있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그 한 장 더 받으셨죠? 강평성고사 받으셨죠? 자, 이걸 받으시고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되면 그 입학 테스트는 깁생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에 딱 같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의 성적을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이 학교는 어떤 학생한테 유리합니다. 뭐 성실한 학생한테 유리합니다. 뭐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학생도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건 되게 정성적인 표현이고 그 구체적 매뉴얼화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30문제를 보잖아요.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춥니다. 그냥 다 맞춰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틀린다는 것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잖아요. 그럼 60점이거든요. 3레벨이에요. 60점부터가 3레벨입니다.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2레벨이 되려면 3문제를 더 맞춰요. 나머지 10문제 중에 3문제. 그럼 72점이죠. 그럼 그 3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이거 응용 문제도 잘 푸네. 성실한데 응용 문제 잘 푸네. 거기에서 또 3문제를 더 맞춰야만 1레벨입니다. 그럼 보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 26번까지 다 맞는 거죠. 그럼 1레벨.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실수하는 빈도수를 우리는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기계처럼 할 수 있는 거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한두 개 틀리는 대신에 뒤에 있는 고난이도 5문제를 다 맞추는 아이가 있죠. 이 학생 정말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점수대를 하더라도 앞에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추고 3문제 맞춘 애와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3개 틀리고 뒤에서 7개 이상 맞춘 아이는 이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면 성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이 풀이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 그냥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어머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아이의 풀이를 보거든요. 그럼 풀이를 보면 얘는 왼손으로 썼나?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 치명적이에요. 수학 시험에서는 자기가 푼 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흘려 쓰는 애들이 계속 글씨를 흘려 쓰는 애들이 서술형에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풀이가 긴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성실해요. 풀이가 길다. 이건 뭔 말이냐면 풀이가 긴 것에 겁이 없다. 문제를 푸는데
좀 푸는 거예요. 10주기 나오든 20주기 나오든 꼼꼼하게 푸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모자르죠.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요. 이 학생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그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귀가를 하실 분은 귀가하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 있을 테니까 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각 교실에 이제 레벨별로 여러 학교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네. 내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셔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별반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 수준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뭐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 해오면서 학교별반보다는 수준별반이 아이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고, 현재 저희가 그거를 뭐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20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갖고 아이들이 다 학교가 다 달라도 잘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매년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수학 과목은 영어나 뭐 과학이나 이렇게 교과서가 따라서 뭐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내신 대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2월에 다 끝납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전번에 다 보거든요. 그때 내신에 나오는 위주의 문제들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내신에 대한 기본적 공부가 끝나요. 그럼 나머지 3월, 4월 2달 내내 실전 연습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한두 단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내신에 가까우면 갈수록 자기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공통된 수업은 강의식으로 하고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한두 단원이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해요. 시간을 어차피 아이가 과제해온 거에 대한 질문을 수업을 하는 건데, 그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뭐 학생들은 좀 다르겠지만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이미 다 풀었던 걸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차이가 다른 단원에서 문제풀이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과제를 줍니다. 테스트라든가 복습이라든가 다른 과제를 줍니다. 또 이 학생이 그런 개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다른 학생의 다른 단원. 근데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1학기 중간 때는 거의 대성소리 하고요. 기말 때도 거의 같습니다. 2학기 때는 앞에 한두 단원, 뒤에 한두 단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학생 수가 뭐 100명이면, 한 반에 100명이면 좀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는 20명 이상 받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 차이예요. 한두 명 차이. 그래서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학교 시험에 나오는 부교재의 날이라든가 뭐 하면서 이제 부교재에 대한 부분 따로 하고, 그리고 그 학교 내신에 맞는 것만 또 그 기출문제, 5개년치 기출문제를 다 뽑아서 각 학교별로 또 나눠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그 학교별 있는 그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저희는 그걸 예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단지 학교반이 없다 보니까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또 있으시죠? 안 보신가요? 아무도 안 가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아까 학교별로 다 진도가 조금씩 과목 다르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안타깝게도 세하고는 다 따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진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세하고 반은 따로 운영합니다. 2학년 때. 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학교는 수원하고 수투는 아까 보셨지만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한 과목을 중간 기말이기 때문에 딱딱 같이 끊어져요. 차이가 없습니다. 1학년 때처럼 더 오히려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묶어서 하는데
그 확통하고 기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확통하고 기하는 다 특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선생님 2명이 있는 거예요. 정규반은 이제 수원 수투 위주로 실전 연습 위주로 돌아가고요. 확통하고 기하는 원하는 학생한테만. 왜 저희가 이걸 선택했냐면 확통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확통이 이게 과목 자체의 성향이 보통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확통은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확통이. 통계는 진짜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 일일이 세야 되나? 이거는 선생님들도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 경우의 수 하다가 아이들이 다 포기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다가 저희가 그런 문의도 많이 받았어요. 확통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확통 포기했는데. 수원 수투만 하고 싶은데. 수원 수투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힘들 죽겠는데 4시간 중에 수원 2시간 하고 확통 2시간 하면 나는 2시간에 버리는 건데 안 되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받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치까지 다. 그래서 확통하고 기하는 다 특강입니다.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붙어서 확통을 듣겠다고 하는 학생들만 내신 관리까지 다 확통만, 기하만 이렇게 진행합니다. 수원 수투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레벨별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다 그 설명회 때 10월 29일 할 설명회 때 다 29일인가요? 10월 29일. 예비군 이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기회하시죠. 네, 들어가세요.